구독과 좋아요는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폐렴, 왜 노인에게 더 위험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엔 우리가 가장 흔히 겪지만 가장 쉽게 간과하는 병 중에 하나인 폐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노인분들께 폐렴은 단순한 감기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왜일까요? 우선 나이가 들면 폐의 탄력성이 줄고 기도 주변 근육도 약해집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거나 내쉬는 힘이 떨어지고 공기의 흐름도 원활하지 않게 되죠. 그 결과 폐 안에 이물질이나 세균이 들어왔을 때 이를 잘 배출하지 못합니다. 더 중요한 건 기침 반사의 약화입니다. 젊은 사람은 미세한 자극에도 캑캑 기침을 하며 이물질을 내보내지만 노인은 이 방어 반응 자체가 무뎌져 있습니다. 폐 속 세균이 그대로 남아 염증을 일으키고 이것이 바로 폐렴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 기저질환의 영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심지어 치매까지. 이런 병이 있는 상태에서 폐렴이 발생하면 회복이 훨씬 느려지고 합병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폐렴으로 인해 산소가 부족해지면 뇌 기능이 떨어져서 멍하거나 혼란스러운 상태, 즉 선망이 올 수도 있죠. 결국 폐렴은 단순히 폐에 생긴 감염이 아니라 노인의 전신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작은 증상도 절대 방치하지 말고 조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침, 미열, 밥맛 저하 이 세 가지는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2. 폐렴 초기 증상, 절대 방치하지 마세요. 노인의 폐렴 초기 증상을 절대 놓쳐선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폐렴이라고 하면 대부분 고열, 심한 기침, 가래, 호흡곤란 같은 전형적인 증상을 떠올리시죠? 하지만 노인에게 나타나는 폐렴의 초기 모습은 매우 다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진단이 늦어지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은 면역 반응이 약해지고 체온 조절 기능도 저하되기 때문에 열이 나지 않거나 오히려 체온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기침도 크지 않고 호흡 곤란은 뚜렷하지 않을 수 있죠. 대신 기운이 없고 식욕이 없고 표정이 멍하고 말수가 줄어드는 식의 미묘한 변화로 시작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최근 진료한 83세 여성 환자분은 몇 날, 며칠을 그냥 입맛이 없다, 피곤하다며 누워 지내셨습니다. 열도 없고 기침도 거의 없었죠. 가족은 단순한 노쇠나 감기쯤으로 여겼지만 응급실에 오셨을 땐 산소 포화도가 85%, 폐 전체에 염증이 퍼진 상태였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발견했다면 입원 없이 회복할 수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강조드립니다. 밥맛이 없고 말이 줄고 멍한 표정이 보이면 반드시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피로나 노쇠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은 감기와 폐렴을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감기처럼 보여도 폐렴을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초기라면 치료는 단순합니다. 항생제 투여와 안정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를 놓치면 폐렴은 폐혈증, 심장합병증, 심하면 생명까지 위협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기인 줄 알았는데 라는 말은 폐렴 앞에서 금기입니다. 어르신들의 작은 변화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 사소한 변화가 목숨을 살릴 수 있습니다. 3. 진단이 되면 항생제 치료는 반드시 규칙적으로. 어르신들, 폐렴 진단을 받으셨을 때 가장 중요한 치료는 바로 항생제 복용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약을 몇 번 드시고 증상이 좋아지면 중단하곤 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약을 중간에 끊으면 세균이 완전히 죽지 않고 더 강해지며 내성이 생기고 병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항생제는 보통 7일 이상 처방되며 하루 2번이면 12시간, 간격 3번이면 8시간 간격으로 꾸준히 드셔야 약효가 지속됩니다. 약 먹는 시간도 들쑥날쑥하면 치료 효과가 떨어집니다. 증상이 줄어들었더라도 몸이 아니라 균이 기준이라는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79세 김 어르신도 기운이 돌아왔다며 약을 5일 만에 중단했다가 폐렴이 양쪽 폐로 퍼져 재입원하셨습니다.
치료도 어려워졌고 회복도 오래 걸렸죠. 약 복용 시간은 알람이나 식사와 연동해 습관화하면 도움이 됩니다. 폐렴은 약을 끝까지 정확히 드시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4. 체온과 호흡 체크,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어르신들, 보호자 여러분, 폐렴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병원 진단만이 아닙니다. 바로 집에서의 매일 체크입니다. 폐렴은 염증 질환이라 체온과 호흡 변화가 먼저 나타납니다. 특히 노인은 열이 안 날 수도 있어서 열이 없으니 괜찮다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 전자체온기로 체온을 측정하고 조용히 앉아있는 상태에서 1분간 숨을 몇 번 쉬는지 세어보세요. 분당 호흡이 24회 이상이거나 숨 쉬는데 힘이 들어가고 가슴이 크게 오르내린다면 이미 염증이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82세 환자분도 단순 감기로 넘기다 호흡이 빨라져 병원에 왔고 조기 치료로 회복하셨습니다. 작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노인 폐렴 치료의 핵심입니다. 체온계와 시계만 있으면 됩니다. 간단한 수첩에 기록해두면 병원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숨이 평소보다 버겁게 느껴지면 주저 말고 병원을 찾아주세요. 조기 대처가 생명을 살립니다. 5. 충분한 휴식과 수면, 그러나 움직임도 필요해요. 어르신들, 그리고 보호자 여러분, 폐렴에 걸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바로 푹 쉬세요일 겁니다. 맞습니다. 몸에 염증이 생기고 열이 나면 면역 체계가 싸우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과 안정을 통해 회복을 돕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무조건 누워만 계시는 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폐렴 환자분들이 침대에만 오래 누워 있으면 폐 아래쪽에 분비물이 고이게 되고 이게 2차 감염이나 폐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장시간 움직이지 않으면 다리에 피가 고이면서 혈전, 즉 피떡이 생길 위험도 커집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이 혈전이 폐로 날아가면 폐색전증이라는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쉬되 가벼운 움직임은 꼭 포함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고열이 나는 급성기에는 무리하지 말고 침상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열이 떨어지고 몸이 조금 나아졌다 싶으면 하루에 2-3번은 꼭 침상에서 일어나 보시는 걸 권유합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폐의 공기 순환이 훨씬 좋아지고 호흡근이 회복됩니다. 침상에 누운 채로도 발목을 원형으로 돌리기, 손가락을 폈다 쥐기, 팔을 천천히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 내리는 간단한 스트레칭만 해도 근육, 경직과 혈류 정체를 막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79세 정순자 어르신은 폐렴 입원 중 움직이면 병이 더 심해질까 봐라는 걱정에 하루 종일 누워만 계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자 식욕이 더 떨어지고 호흡도 점점 얕아지셨어요. 의료진이 조금씩 침상 내 운동을 도와드리고 하루에 2번씩 의자에 앉도록 하자 숨 쉬는 것도 훨씬 편해지고 식사량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폐렴 치료 중이라도 적당한 움직임이 면역 기능을 유지하고 회복 속도를 높이는 열쇠입니다. 피가 돌고 폐가 열려야 약도 잘 돌고 산소 공급도 원활해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일어나 걷거나 무리한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나친 활동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탈수 위험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몸 상태를 보며 조절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폐렴 치료 중 휴식은 약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누워 있으면 오히려 회복이 더뎌지고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 1015분 정도의 가벼운 움직임 그리고 충분한 수면과 영양이 함께할 때 비로소 몸은 제대로 회복의 길로 들어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어르신들, 폐렴이라는 이름이 무섭게 들릴 수 있지만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환경과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치료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수분 섭취는 약입니다. 탈수는 폐렴의 적.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보호자분들, 폐렴에 걸렸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약과 휴식입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분 섭취입니다. 폐렴은 단순한 감염이 아닙니다. 체내 염증 반응이 크게 일어나면서 발열이 심해지고 호흡이 빨라지며 수분이 몸 밖으로 빠르게 손실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르신들은 갈증 신호가 둔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젊은 사람은 갈증이 느껴지면 물을 찾지만 노인의 경우 몸이 이미 탈수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도 전혀 목마름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항상 강조드립니다. 목마르지 않아도 일정량의 수분을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폐렴이 심해질수록 기관지 점막이 말라서 가래 배출이 어렵고 염증 물질도 몸속에 쌓이게 됩니다. 이럴 때 물을 자주 마셔주면 기관지 점막이 촉촉해지고 가래가 묽어져 기침으로 쉽게 배출되기 때문에 폐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뿐만 아니라 수분은 몸속 독소를 배출하고 혈액을 묽게 유지해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탈수가 심하면 열이 더 오르고 정신이 멍해지는 혼돈 증상이나 낮은 혈압, 심한 경우는 신장 기능 저하로 입원 치료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의 수분을 어떻게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하루 11.5리터, 즉 종이컵 기준으로 68잔 정도의 따뜻한 음료를 추천드립니다. 단번에 마시기보다는 아침 기상 후, 식전, 식후, 오후 시간대, 자기 전 등으로 나눠서 소량씩 섭취하는 것이 부담이 없습니다. 따뜻한 보리차, 미지근한 물, 무가당 수프, 이온 음료가 좋습니다.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전해질 균형도 잡아주고 탈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단, 신장 질환이 있거나 수분 섭취 제한이 있는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제가 돌본 83세 김정혜 어르신은 폐렴 회복이 느려져 입원이 길어졌습니다. 열은 계속 나는데 드시는 양이 적고 물도 거의 안 드시더라고요. 보호자분께 따뜻한 수프와 물을 하루 8잔 정도로 꾸준히 챙겨드리도록 권했습니다. 며칠 뒤 체온이 안정되고 기운도 많이 회복되셨어요. 박사님, 이제 숨 쉬는 게 덜 답답해요라는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수분이 바로 약이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폐렴의 회복은 단순히 약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몸이 스스로 싸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 출발이 바로 수분 섭취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부터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따뜻한 물 한 모금씩 자주 드시는 습관, 그것이 폐렴에서 빠르게 회복하는 가장 기본이자 강력한 실천입니다. 7. 가래 배출이 회복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폐렴에서 회복하려면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가래는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배출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폐렴은 단순한 감기와 달리 폐 속 깊은 곳까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이때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염증 부위에서 점액, 즉 가래를 만들어내죠. 이 가래는 단순한 분비물이 아닙니다. 몸속에서 세균, 죽은 백혈구, 염증 물질을 밖으로 밀어내는 방어작용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기침을 억지로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끄럽게 하면 민폐가 아닐까, 기침하면 폐가 더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며 기침을 꾹꾹 누르시는데 이건 오히려 폐렴을 더 오래 끌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기침은 폐 속을 청소하는 작용을 합니다. 기침을 통해 가래를 밖으로 뱉어내야 폐 속의 염증이 줄고 숨쉬기도 한결 편해집니다. 따라서 어르신들께 꼭 당부드립니다. 기침은 억제하지 말고 가래는 가능한 한 자주 뱉어내세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첫째, 하루 23회 증기 흡입을 권합니다. 따뜻한 물을 담은 그릇에 수건을 덮어 얼굴을 가까이 대고 그 증기를 10분 정도 들이마셔 보세요. 기침이 나기 쉬워지고 가래가 묽어져 배출이 쉬워집니다. 감기처럼 코와 목도 촉촉해져 전반적인 호흡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가벼운 기침 유도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앉은 자세에서 배를 살짝 당기며 흡-캑 하는 방식으로 가벼운 기침을 유도해 보세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34회 반복한 뒤 휴식을 취하면 좋습니다.
셋째,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자주 마셔야 가래가 묽어지고 폐가 덜 부담스러워집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가래가 끈적해져 배출이 어려워지고 기침도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가래 배출과 수분 섭취는 항상 함께 가야 합니다. 넷째, 가래의 색과 양도 중요합니다. 하얗고 묽은 가래는 초기 단계거나 회복 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랗고 끈적하거나 초록빛이 돌고 냄새가 심해진다면 이는 세균이 활발히 증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즉시 병원에 연락해 항생제를 조절하거나 치료 방침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제 환자 중 한 분은 기침이 민망해서 밤마다 이불을 덮고 참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 폐 속 가래가 빠져나오지 못해 염증이 커졌고 입원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증기 흡입과 수분 섭취, 가래 배출을 시작하면서 상태가 빠르게 호전됐고 숨이 편해졌어요 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폐렴은 가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치료 속도가 달라집니다. 기침은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조절하는 것, 가래는 참는 것이 아니라 배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기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올바른 습관으로 폐를 도와주고 가래가 몸 밖으로 잘 나가도록 작은 노력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8. 영양은 면역입니다. 적게 자주 드세요. 어르신들, 폐렴으로 입원하신 분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밥맛이 없어요. 그냥 물만 마셨어요. 그런데요, 이 말은 단순한 식욕 문제가 아니라 면역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폐렴은 몸 전체에 염증을 일으키며 회복에는 엄청난 에너지와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입맛이 없어도 꼭 작게, 자주 드셔야 합니다. 하루 3끼 큰 식사보다 죽, 미음, 계란찜, 두유, 단백질 음료 등을 하루 45번 소량씩 나눠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드시면 위의 부담도 덜고 혈당도 안정되며 회복이 빨라집니다. 특히 단백질은 폐의 조직 재생과 항체 생성에 필수입니다. 또한 물도 중요한 영양입니다. 따뜻한 보리차, 이온 음료 등을 자주 섭취해 탈수를 예방해야 회복 속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루 한 끼 드시던 어르신이 하루 5번 소량으로 바꾼 후 빠르게 회복된 사례도 많습니다. 영양은 양만큼 중요합니다. 한 숟가락, 한 모금이 어르신의 면역력을 살리는 진짜 치료입니다. 밥맛이 없어도 입에 조금씩 넣는 노력, 그게 바로 폐렴을 이기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9. 실내 환경도 회복에 큰 영향을 줍니다. 어르신, 약 잘 드시고 계시죠? 그런데 혹시 집안 공기 상태는 점검해 보셨나요? 폐렴 치료에 있어서 실내 환경 관리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방 안 공기는 폐의 회복 속도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폐렴이 생기면 폐의 점막이 약해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때 건조하거나 오염된 공기를 계속 들이마시게 되면 염증이 더 오래가고 기침도 쉽게 멎지 않습니다. 심지어 2차 감염의 위험도 높아지게 되죠. 그렇다면 어떤 환경이 회복에 좋을까요? 첫째, 온도는 20에서 25도, 습도는 50에서 60%가 가장 적절합니다. 너무 더우면 숨쉬기 답답하고 너무 건조하면 기관지, 점막이 마르며 가래가 끈적해지고 기침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히터를 틀면서 실내가 건조해지기 쉬운데요. 이럴 땐 가습기를 켜거나 젖은 수건을 방 안에 널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온풍기나 전기장판은 직접적인 열 자극이 강하기 때문에 온도 조절이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셔야 하고 피부 화상이나 탈수도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환기는 하루 한두 번은 꼭 해주셔야 합니다. 밖에 미세먼지가 많아서 환기 못해요. 이런 말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럴수록 더 짧고 자주 창문을 여는 게 좋습니다. 실내 공기가 계속 닫혀 있으면 세균, 곰팡이, 이산화탄소 등이 쌓여 회복을 더디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에게도 전염될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폐렴균은 습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잘 번식하기 때문에 하루에 최소 10분씩은 아침, 오후로 나눠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주세요. 날씨가 춥더라도
짧고 강하게 창문 열기. 이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셋째, 실내 청결 유지도 중요합니다. 침구나 수건, 손 닿는 문고리, 리모컨 등은 자주 세탁하거나 닦아주세요. 폐렴 회복 중인 분은 면역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작은 먼지나 세균에도 재감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약을 먹고 수분을 섭취하는 것만큼이나 맑고 촉촉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폐렴 치료의 숨은 열쇠입니다. 오늘 집안 온도계를 한번 보시고 가습기나 젖은 수건을 준비해 보세요. 단 10분의 환기, 그 작은 실천이 어르신의 폐를 살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10. 예방이 최선. 폐렴 구균 백신과 독감 접종. 어르신들, 병이 오고 나서 고생하는 것보다 미리 막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폐렴은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특히 폐렴 구균과 독감은 백신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폐렴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폐렴 구균인데요. 이 균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코나 인두에 잠복해 있다가 몸이 약해졌을 때 폐로 침투해 염증을 일으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폐렴 구균에 감염되면 중증 폐렴, 폐혈증, 뇌수막염까지 이어질 수 있고 치명률도 크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폐렴 구균 백신 접종입니다. 현재 국가에서도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무료로 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년에 한 번 맞는 23가 다당 백신과 면역력이 약하거나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단백혈압 백신을 추가 접종할 수도 있죠. 이 백신 하나로 폐렴으로 인한 입원율과 사망률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백신이 독감 예방 접종입니다. 폐렴인데 왜 독감 백신이 중요해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폐렴의 위험이 급증하기 때문에 매년 가을철 독감 백신은 반드시 맞아야 합니다. 특히 독감과 폐렴이 같이 오면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서 회복이 매우 어려워지고 입원이 길어지거나 심할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지금 괜찮으니까 안 맞아도 돼요 라고 하시는데 백신은 지금 아프기 전 건강할 때 맞는 것이 정답입니다. 백신 접종은 나중에 큰 병을 미리 막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자 미래의 나를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한마디. 폐렴은 고령층에게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조기 진단, 꾸준한 관리, 생활 습관 개선만 잘 지켜도 무사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니 가족들과 의료진과 함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의 첫걸음입니다.